에어컨 이렇게 쓰시면 전기세 폭탄 맞아요. 시니어 막둥아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시니어 막둥입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무시무시한 역대급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밤에도 너무 덥죠. 근데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틀지도 못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만약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있는 윗집이 아끼고 아낀 우리 집보다 전기세가 작게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 비밀을 오늘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평수, 똑같은 에어컨이라고 해도 이 에어컨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기 요금이 많게는 10만 원 이상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름철 에어컨 전기 요금 줄이는 방법 중에서도 매년 여름만 되면 헷갈리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려 25년 경력의 에어컨 설치 베테랑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다른 데선 들을 수도 없거니와 잘못 알려진 전기요금을 확 줄일 수 있는 추가 꿀팁을 중간중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는 확 줄고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빨간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시니어 막둥이의 유익한 정보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시니어 막둥아. 여름만 되면 헷갈리는 첫 번째 쟁점.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뉴스 한 토막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전기 요금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좋은지, 제습 기능을 켜두는 게 나은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보신 것처럼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25도로 계속 풀 가동하는 게 전기요금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형님, 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답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어컨의 종류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지는데요. 에어컨은 2011년 이후 생산된 인버터형 에어컨과 2011년 전에 생산된 정속형 에어컨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먼저 요즘 가장 많이 쓰시는 인버터형 에어컨 전기요금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가에도 인버터형 에어컨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계속 켜두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시나 봐요. 아예 안 켜시거나 가끔 켜도 계속 꺼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잠깐 마트에 다녀오거나 하실 때 당연히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에어컨을 켜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세 아끼려고 형광등처럼 켰다가 껐다가 이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절약 습관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이 행동들이 오히려 전기세 폭탄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실내 온도가 31도고 내가 희망하는 온도가 26도라면 26도로 낮추기 위해서 에어컨 실외기가 막 돌아갑니다. 근데 인버터형 에어컨을 끄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돌아가서 전기세 폭탄으로 되돌아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원하는 26도까지 온도가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이 똑똑한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끔 돌아가면서 26도를 유지만 해줍니다. 그만큼 전력 사용량이 적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껐다 켰다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 생각해 보시면 얘가 아주 쉽습니다. 냉장고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되나요? 냉장고는 문을 열면서 올라간 온도를 낮추려고 계속 돌아가겠죠. 전기세는 당연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가 가장 궁금하시죠? 놀라지 마십시오. 20평 기준으로 스탠드형 인버터 에어컨을 24에서 26도 정도로 설정을 하고 24시간 풀 가동해서 쓴다면 전기세는 작년 기준으로 한창 더울 7, 8월에도 10만 원이 채 안 나옵니다. 여름 내내 더운 날씨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면 가성비 아주 좋지 않습니까? 형님, 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버터형 에어컨은 계속 틀어놓는다고 실외기가 계속 돌지 않습니다. 희망 온도에 딱 도달하면 실외기가 그대로 멈춰요. 그대로 멈춰. 말 그대로 인버터형 에어컨은
주인님이 원하시는 온도까지만 딱 내려놓고 더 이상 일을 많이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래도 밤에까지 틀기는 좀 그렇지 않나, 아니면 외출할 때까지 틀어놓는 건 좀 그런데 하시는 형님 누님들 계시죠? 막둥이가 오늘 딱 정해드릴게요. 4시간 이상 꺼놓으실 거면 그렇게 하시고 4시간 이하면 그냥 틀어놓으시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참고 그래프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보시면 바깥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할 11시쯤 에어컨을 켰더니 전력 사용량이 쫙 올라가죠. 그러다가 온도가 내려가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중간중간 요리를 한다든지 온도가 올라갈 요인이 있을 때 한 번씩 사용량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수시로 켰다 껐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킬 때마다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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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가 난리가 나겠죠. 이거 보시니까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처음 키시는 시간은 바깥 온도가 높아지기 전에 키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깥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에어컨을 키면 그만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만큼의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틀기 전에 환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 실내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정속형 에어컨 전기세 줄이는 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1년 이전에 나온 정속형 에어컨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꺼지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원해졌으면 껐다가 좀 더워졌을 때 다시 켜야 전기세를 아낄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그래프 기억나시죠? 정속형 에어컨의 특성상 한번 킬 때마다 소비 전력이 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창 더울 낮 시간대 오후 1시에서 6시 그 사이에 2~3시간 정도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하나 방법은 일명 간헐적 냉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동으로 인버터형 에어컨처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30분 간헐적 냉방은 7분간 냉방을 돌리고 나머지 23분간을 끄고 있다가 다시 냉방을 켜는 방법을 반복하는 건데, 설정 시간은 식구수나 평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을 해본 분들 경험에 의하면 귀찮긴 해도 충분히 시원하면서 전기세는 아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시간 체크해 가면서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쿠팡에서 핑거봇이라는 걸 찾게 됐는데요.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다양한 스위치를 누를 수 있게 작동되는데, 이 제품으로 에어컨 전원 버튼을 누르게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편하게 켜고 끄는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형님 누님들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막둥이를 포함해서 많은 시니어 형님 누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헷갈리는 첫 번째 정점에 대해 명확한 답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형님 누님들 댁에 있는 에어컨 종류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품 옆에 붙어 있는 스티커나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냉방 능력이나 소비 전력이 정격, 중간, 최소 이렇게 출력 단계가 구분되어 있다면 인버터형 에어컨이고, 반면에 출력 구분이 없고 하나로만 되어 있다면 정속형 에어컨입니다. 확인하셨으면 반드시 에어컨 종류에 맞게 적합한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헷갈리는 두 번째 쟁점. 두 번째 쟁점은 제습 모드의 진실. 제습 모드로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 없다 입니다. 이건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 제습 모드와 냉방 모드의 전기 사용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습 모드로 전기세를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습 모드는 바람이 좀 약하게 나오니까 전기를 덜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실외기는 동일하게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습 모드는 언제 써야 할까요? 말 그대로 습기를 낮춰주는 기능이니까 습도가 높을 때 써야겠죠. 실내 온도가 같은 25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랑 40%일 때랑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엔 진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집중해서 보세요.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처럼 습도가 높을 때 제습 모드를 사용하는 건 맞지만 높은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실외기가 엄청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이럴 땐 처음 에어컨을 킬 때 냉방 모드로 돌리는 겁니다. 냉방 모드로도 어느 정도 습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와 습도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다음에 제습 모드로 바꾸면 처음부터 제습 기능을 켰을 때보다 훨씬 전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습 모드는 처음부터 무조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안 쓰는 것도 둘 다 잘못된 방법이니까 막둥이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에 따라 조절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새벽이나 밤 시간대처럼 온도는 내려갔지만 습하고 답답해서 잠이 안 오실 때 제습 모드로 해놓고 주무시면 숙면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헷갈리는 에어컨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쟁점, 이제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죠?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시니어 막둥아. 근데 여기서 끝내면 우리 형님 누님들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막둥이가 같이 실천하면 전기요금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추가 꿀팁을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추가 꿀팁 첫 번째는 가장 적당한 에어컨 설정 온도는 땡땡도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는 24에서 26도,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실 때는 25도 전후로 맞춰놓고 쓰시면 쾌적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같은 온도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체감이 틀리기 때문에 1, 2도 정도는 낮추거나 높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추가 꿀팁 두 번째는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위로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울 때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을 때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람 방향이 직접적으로 내 몸에 닿아야 시원하다고 생각을 해서 바람 방향을 대부분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 잘못된 방법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뜨거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반대로 뜨거운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열기구 생각해 보시면 뜨거운 열기를 막 불어넣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거하고 같은 원리죠. 그럼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차가워진 공기가 바닥에만 모여 있고 천장 쪽은 뜨거워진 공기가 그대로 있게 되겠죠. 여기서 문제는 전체적으로 시원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에어컨 센스가 실내 온도가 아직 덥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외기를 계속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는 에어컨 바람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해서 차가운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순환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선풍기도 같이 위로 향하게 해서 틀어주시면 공기 순환을 더 원활하게 해줘서 빠른 시간 안에 에어컨 설정 온도까지 도달하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실외기는 안정적인 작동 상태가 되게 되고 그만큼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추가 꿀팁 세 번째는 에어컨 필터는 2주에 한 번씩 청소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생각보다 에어컨 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요? 귀찮아서요. 필터가 더러우면 에어컨이 제대로 숨을 못 쉽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하나가 아니라 몇 개씩 끼고 운동하는 거하고 같은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더라도 실외기가 몇 배나 더 세게 오래 작동해야 됩니다.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만으로도 전기세를 무려 최대 5%까지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또 더러워진 필터를 통해 흡입한 공기를 다시 차갑게 만들어 다시 밖으로 내보내면 어찌 될까요? 면역력 약한 가족분들에겐 치명적이겠죠.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더 확산됐던 거 기억나시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필터 교환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 전원 코드를 완전히 뽑으시고요. 필터 커버를 열고 필터를 빼면 되는데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주면 되는데요. 중성 세제 같은 걸로 사용하게 되면 더 깨끗해지겠죠. 곰팡이 죽이겠다고 뜨거운 물로 막 하시면 필터에 변형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척한 필터를 햇빛이 아닌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다시 장착을 하셔야지, 덜 마른 상태에서 장착하고 쓰시면 오히려 세균 번식이 더 빨리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필터 청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방법 더 붙인다면, 에어컨 오래 틀어놓으면 바람 나오는 입구에 물기가 방울방울 맺혀 있는 거 한 번씩 보신 거 기억나시죠? 이게 뭐냐 하면 냉방 모드로 돌리게 되면 온도 차이로 물기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바로 끄게 되면 남아있는 물기 때문에 세균 번식이 쉽게 되고, 그 상태에서 또 에어컨을 틀게 되면 쉰내도 나게 되고, 무엇보다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대부분 끄기 전에 송풍 모드로 돌리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일단 정속형 에어컨은 냉각판이 동재질로 되어 있어서 쉰내가 나질 않습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냉각판이 냄새 흡착이 되게 잘 되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쉰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쉰내가 나는 에어컨은 인버터형 에어컨에만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인버터형 에어컨을 A 장소에 두면 냄새가 안 나는데, 이 에어컨을 그대로 B 장소에 갖다 두면 냄새가 난다면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알루미늄은 냄새를 잘 흡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이 놓인 환경에 따라 냄새가 날 수도 안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냄새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요즘 나온 에어컨 중에서는 에어컨을 끄면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에어컨 끄기 전에 온도는 제일 낮게, 풍량은 제일 크게 설정하시고 자동 청소 기능을 실행해 주시면 에어컨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 시간은 에어컨 상황에 따라 3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기능이 없거나 장시간 여행이나 출장을 갔다 오셔야 하는 경우엔 풍량을 최대로 해서 30분 이상 송풍 기능으로 돌려주면 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환기를 꼭 같이 해주시면서 해야 냄새가 다시 에어컨에 흡착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십시오. 추가 꿀팁 네 번째는 에어컨 내부 청소를 했으니까 이제는 실외기 관리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외기는 바깥에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외기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상가 옆을 지나갈 때 실외기에서 더운 바람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외기는 대부분 뜨거운 햇빛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열 배출이 힘들어지고 냉방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땐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에어컨 실외기 커버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구입하셔서 덮어 놓으시면 겉에 은박 재질이 햇빛을 차단해줘서 온도를 낮춰줍니다. 아파트에서도 쉽게 설치가 가능하니까 하나씩 설치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집도 이미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실외기 위치에 따라 청소가 가능하다면 팬 앞쪽 배출구에 쌓인 먼지도 한 번씩 청소해 주시고, 실외기 주변도 통풍이 잘 되게 물건 등은 치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꿀팁 다섯 번째는 실내로 들어오는 열 차단하기입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에어컨을 써도 집으로 들어오는 열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름철 한낮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면 실내 온도를 많게는 무려 5도 이상이나 올려버린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베란다와 거실을 트는 집이 많기 때문에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고 에어컨 실외기는 긴 시간 동안 돌아갑니다. 전기세도 그만큼 많이 나오겠죠? 해결책은 한참 더울 낮 시간엔 열차단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걸로 가려만 주셔도 실내 온도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 커튼은 햇빛은 가려도 열은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열을 반사시킬 수 있게 만든 열 차단 커튼을 사용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단열 뽁뽁이 많이 붙이듯이 여름철엔 열 차단 필름도 실내로 들어오는 열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 꿀팁 여섯 번째는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겁니다. 대기 전력도 무시 못하는데요. 전자제품을 콘센트에 꽂아두기만 해도 전기가 계속해서 줄줄 새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일단 저희 집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와,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대기 전력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TV, 셋톱박스, 청소기, 컴퓨터, 전기밥솥 이런 제품들이 대기 전력 먹는 하마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고 보온으로 해놓는 분들 들어 계시죠? 이 밥솥이 정말 많이 먹습니다.
일일이 코드를 뽑아두기 힘드시다면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콘센트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싹 교체하시면 대기 전력 새는 것도 막을 수 있고 편리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삼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 추가 꿀팁은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조건에 따라 한 달에 수천 원에서 수만 원까지 차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용기간이 2025년 7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주민센터가 더 익숙하시죠? 여기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막둥아, 오늘 알려드린 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헷갈리는 방법 첫 번째, 인버터형 에어컨일 경우 계속 켜두는 게 좋다. 정속형 에어컨일 경우 껐다 켰다 하는 게 좋다. 여름만 되면 헷갈리는 방법 두 번째, 제습 기능은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절해서 써야 좋다. 다음은 추가 꿀팁 첫 번째, 가장 적당한 에어컨 설정 온도는 24에서 26도. 두 번째,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위로 가게 하기. 세 번째, 필터를 2주에 한 번씩 청소하기. 네 번째, 실외기도 관심 갖기. 다섯 번째, 실내로 들어오는 열 차단하기. 여섯 번째, 대기 전력 차단하기. 마지막 꿀팁,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기. 형님 누님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핵심 쟁점 두 가지와 추가 꿀팁 7가지만 기억하시면 올여름 폭염도 전기요금 폭탄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알려드린 방법들 실천하셔서 우리 형님 누님들 전기요금 조금이라도 절약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 주변 지인분들께도 이 좋은 정보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시니어 막둥이의 유익한 정보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형님 누님들의 스마트한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시니어 막둥아.